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오늘 3월 29일 일요일 오후인데요.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한 주를 조금 정리를 해보시고 다음 주 한 주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상을 조금 해보시면서 음, 각각의 이제 그에 맞는 시나리오들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래서 내가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뭐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제가 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타 쪽은요.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스윙으로 지금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거기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나리오별로 조금씩 고민을 해 보시는 그런 상황이시면 일요일 날뭐 한두 시간 정도 투자를 하셔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종목을 내가 조금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괜찮겠다라고 생각되는 섹터가 있다면 그 섹터들을 보고 그 섹터 내에서 종목들을 찾아야 될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종목 이제 찾는 것도 스윙 같은 경우에 어떠한 것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전망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보면요. 미국 시장은 12.8%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9.6%, 11.7%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은 지난 금요일 날 3, 4% 이상의 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12.8%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조금 좀 찝찝했죠.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나온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도 뭐 결론적으로 상승은 했습니다. 상승은 했는데 음봉이지만 그렇게 해서 올라서 9.6, 11.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는 우리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훨씬 더 강했다. 그리고 지난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증가세가 나오고 있으면서 각종 부양책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아침에는 미국 하원에서 부양책이 이제 다 통과가 된 상태였고요.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역대급으로 크게 증가를 하면서 그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었고, 뭐 각종 이 부실 회사들의 문제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면서 미국 시장 조금 부담을 가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그런 모습입니다만 부양책들이 나오고 난다고 해서 그걸로 그냥 반영 못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양책 나오고 나서 크게 밀렸을 때도 이거 뭐 오늘은 반영을 못했지만 호재를 반영을 못했지만 나중에는 더 크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근데 그 부분이 이번 주에 나왔던 부분인데, 금요일 날 또 요 하락했던 부분 역시도 조정의 흐름 중에, 자연스러운 조정의 흐름 중에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명분일 뿐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V자 반등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좀 급하게 이렇게 올라갈 걸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기간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 기간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간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일자로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겠죠. 얘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이렇게 급락을 한 상태에서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했다가 이러면서 요 윗단계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냐, 요 아랫단계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냐의 문제지, 지금 뭐 이번 주 요 금요일 날 조금 찝찝하게 내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요번 주 같은 경우에도 그 조정 이후에 나오는 흐름,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예상이 되는 상태다. 문제는 이제 국제 유가가 될 수가 있고요. 변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많기는 한데 국제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미국이 사우디를 지금 사우디에 압력을 행사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우디가 지금 말을 좀 잘 안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4월 1일부터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쪽은 조금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죠. 여기에 지난번에 하루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비축유를 더욱더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매입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했었는데, 요번 부양책에서 2,500조의 부양책 중에서 비축유를 통해서 매입하겠다라고 했던 그 예산은 제외가 됐죠.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금요일 날 좋지 못했습니다. 요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증산이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부분은 증시에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뭐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고, 뭐, 미국이 일단은 개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 사우디, 러시아 이쪽에서 이제 어떤 협상안들이 그 사이에 조금 나와 줄 걸로 지금 보고는 있는데, 언제쯤 나올지는 뭐 그건 뭐 며느리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셰일가스 업체들인데,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셰일가스 업체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들 회사의 유동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들 회사의 유동성이 문제가 되게 되면 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혹시라도 된다라고 한다면, 위험해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아직 남아있는 카드죠. 이게 남아있는 카드로 메꿀 수 있겠느냐 여부, 그 여부가 아직 하나 좀 남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걸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역할은 당분간 계속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600억 달러로 끝이 아니라 최소 6개월 600억 달러였기 때문에 급하면 더 땡길 수도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이제 본계약이 성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나마 조금은 좀 나을 수 있다. 오른다 하더라도 뭐 걱정될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걸로 보여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조금 주목을 해봐야 할 이슈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이런 부분은 뭐 말씀 더 안 드려도 뭐 당연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부양책들이 지금 나올 만큼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카드가 이 투기 등급에 있는 그 회사채의 매입 여부인데, 이제 요 부분이 도덕적 해이 문제와 당장의 현실 문제를 놓고 투비와 나투비 데디지 퀘스천 하는 그 부분이 되겠죠.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카드까지 마저 쓰게 되면, 지금 현재도 역대급인데 이 카드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제 나올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인데 급하면 쓰겠죠. 급하면 쓸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일단은 나 카드 갖고 있어 하고 시장에 일단은 이 신호를 줄 수 있는 정도로 당분간은 좀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국제유가는 말씀드렸듯이 조금 불리한 여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다음 주 시장이 그렇게 썩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달러는 외환시장은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굉장한 불확실성 속에서 그나마 희망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이거 제가 중국의 경기 회복세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서서히 중국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공장 정상적으로 다 돌리기 시작을 한다. 애플도 중국 공장에서 생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만 이 진정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진정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하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증가세가 이렇게 둔화되는 시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꺾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랬어요. 기울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에서는 1차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부분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고요. 이번 주도 지금 증가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증가가 예상돼 있는데 지난주보다는 조금 낮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뭐건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요. 4월 1일 날을 기준으로 전후해서 각종 이제 국내외 지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3월 달 거에 대한 지표들이. 그 지표들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좋을 거야 정도의 지표면
오히려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을 예상했는데 요 정도 내려오는 정도의 수치다. 그러면 뭐 그냥 그럭저럭 반응할 것이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출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지난 무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변동성을 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변동성을 조금 줄여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후장에 변동성이 늘어났잖아요. 위아래의 폭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결국은 또 변동성을 키운 상태로 한 주를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이 변동성을 줄여주기만 해줘도 좋겠다.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일단 떠나서 변동성만 조금 줄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이번 주도 기본적으로는 널뛰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요번 주까지 요번 주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번 주에서 다음 주 제가 4월 초에서 4월 초중순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요번 주 빠르면 주 후반 정도부터 시작해서는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의 조짐이 발톱 밑에 때만큼이라도 개미 눈물만큼이라도 나와줘야 한다. 나와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고 널뛰기 장세가 이번 주도 일단은 예상을 해보고 있다. 그 널뛰기 장세를 예상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번 주 우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널뛰기 시장을 감안하고 본다면 1630 정도에서 1800 한 50 요 정도를 일단 보고 있다. 변동폭이 확대돼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가급적이면 이거보다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들은 역시 아직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뭐 테마주 지금 계속해서 움직였던 테마주들인데 단타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시장 참여자분들 잘 보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보셨겠지만 이 테마주들이 굉장히 이렇게 무섭습니다. 거기서 물론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운 좋게 수익을 내신 분들이라면 조심을 하셔야 될 거고 능력으로 내가 매번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나는 계속해서 실패 한 번도 없었어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뭐 잘 하시는 거니까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적극적으로 할 상황은 아직까지도 아니다. 조금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주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